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워도 헷갈리는 시제편 총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1시간 정도의 긴 영상이지만 이 1시간으로 이제 시제와 끝장을 본다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일단 시제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부한다, 공부했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해왔다 등과 같이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시제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영어에는 12시제가 있다, 6시제가 있다 등 여러 의견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표현들을 스피킹이든 어법 문제든 독해 문제든 적용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현재 시제. 영어를 쭉 공부해온 학생이라면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동사에 s나 es 붙이고 이런 건 수도 없이 해왔으니까 오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현재 시제의 동사를 써야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제는 우리가 보통 뭐뭐 한다 또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는 시제인데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현재 시제를 씁니다. 첫 번째, 내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반복적인 일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을 나타낼 때, 사실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또는 과학적인 진리나 원리를 나타낼 때를 말하는데요.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I usually go to bed at 10 p.m. 나는 보통 오후 10시에 잔다. 반복적인 일을 나타내니까 현재 시제 사용 맞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해가 오늘은 서쪽에서 뜨고 내일은 동쪽에서 뜨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 문장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해요. 이외에 과학적인 원리.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 또한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해요. 현재 시제는 언제, 습관이나 사실. 다음으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주어나 인칭에 상관없이 동사에 ed나 d 붙이는 거 또는 불규칙 변화의 동사 형태는 우리 초딩 때부터 거의 기계처럼 달달달 외워왔으니까 따로 이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이며 해석할 때는 뭐뭐 했다 또는 뭐뭐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과거의 동작 외에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또한 반드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과거 시제는 단순히 과거의 특정 시점의 일만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랑 같이 쓰입니다.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에는 in 플러스 과거 연도, last 뭐뭐뭐 ago, yesterday, when 주어 과거 동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쓰이면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met my old friends on the street the other day. 나는 며칠 전에 내 오랜 친구를 만났다. 이 문장에서 the other day. 이 말은 일전에, 며칠 전에 라는 뜻을 가진 과거의 표현인데 이것과 같이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형을 써줘야 합니다.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 역사적 사건은 과거형이라고 했죠. 그뿐 아니라 in 플러스 과거 연도가 함께 쓰였으니 당연히 과거형을 써줘야 해요. 보통 시험에는 The Korean War had broken out in 1950. 이런 것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해석상으로는 had broken out이든 broke out이든 둘 다 발발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해석으로만 문제를 푸시면 오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은 언제? 과거의 일, 그리고 역사적 사실. 과거 표현은 과거 시제랑만 같이 쓰이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언제 이 시제를 사용할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미래니까 당연히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써줘야 하고
해석할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다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그 부분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미래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will, be going to를 사용합니다. will과 be going to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사실상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만 우리는 영어 꿈나무니까 간단히 알려드리면 will과 같은 경우는 주어의 의지나 결심을 나타낼 때 또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쓰이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된 일정이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더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이 두 표현이 종종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하고 딱 잘라서 구분하기 좀 애매모호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왕래 발착 동사라고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올, 왕, 갈래, 출발, 도착이라고 해서 come, go, leave, depart, arrive, return 등과 같은 동사들을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eing를 써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있는데 being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는 뭐뭐 하는 중이다 내지는 뭐뭐 하고 있다처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이 being가 뒤에 미래 표현과 같이 쓰인 경우에는 미래의 느낌을 살려서 뭐뭐 할 것이다 내지는 뭐뭐 할 예정이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Can someone close the door for me? 누군가 문 좀 닫아줄래? I'll close it. 제가 닫을게요. 즉흥적으로 결정된 주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쓰면 뭔가 좀 이상해요. 내가 꼭 문을 닫을 거야 하는 간절한 의지처럼 들리거나 수업 전부터 문을 닫을 계획을 한 것처럼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I'm going to visit my grandma's house this vacation. 나 이번 방학 때 할머니 댁 방문할 예정이야. 계획된 일정이라서 be going to가 자연스럽네요. 어느 정도 will과 be going to 쓰임의 차이를 알았으니 다음 두 문장. I'm going to stay home today. I will stay home today.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I'm going to stay home today는 오늘 집에 머무를 거라는 계획성이 있는 거고 I will stay home today는 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집에 있을 거야를 결정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의 예문 한번 볼게요. The train arrives in 2 hours. 그 열차는 2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다. 아까 왕래 발착 동사 묶음 설명했죠. 이것과 같이 come, go, leave, arrive 등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예정된 일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문장 한번 볼게요. I am shopping with my mom. I am shopping with my mom this weekend. 두 문장에서 동일하게 being가 쓰였는데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being의 뜻인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정도로 해석해서 나는 엄마랑 쇼핑하고 있어. 즉,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뒤에 보면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라는 미래 표현이 함께 쓰였기 때문에 똑같은 being지만 뭐뭐 할 것이다. 즉, 나는 엄마랑 이번 주말에 쇼핑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네 가지 방법 will, be going to, 왕래 발착 현재 시제, being 그리고 미래 표현. 다음으로 진행 시제 같이 살펴볼게요. 진행 시제라는 것은 그 특정 시점에 어떤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시제인데 진행 시제도 기본 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되고 모든 진행 시제는 비동사 ing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냥 ing가 아닌 비동사 ing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현재 진행 시제는 언제 사용할까요? 일시적으로 진행 중인 현재의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유튜브 보고 있어? 이것과 같이 지금 당장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을 쓰는 것이에요.
진행형의 기본 형태는 be-ing라고 했죠. 현재 진행이니까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is를 써서 am, is, ing라고 하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be-ing가 쓰였네요. 비동사를 보니 are, 현재형의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이 문장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해석을 하면 너 뭐 하고 있어? I'm editing my YouTube video right now. 나 지금 내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은 지금 당장 진행 중인 동작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right now, at this moment 등과 같은 표현과 자주 쓰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진행. 현재 진행은 현재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반면에 과거 진행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내가 진행 중이었던 동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제 3시에 뭐 하고 있었어? 나 밥 먹고 있었어. 이것과 같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하고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인데요. 해석은 뭐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하면 되고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과 마찬가지로 be-ing를 쓰되 과거 진행이니까 과거 비동사 즉 was나 were를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What was she doing on the stage that day? 비동사 ing가 쓰였고 과거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이 문장은 과거 특정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해석을 하면 그날 걔 무대에서 뭐 하고 있었어? She was practicing for her audition. 마찬가지로 be-ing 과거 진행이 쓰였어요. 걔 오디션 연습하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미래 진행. 미래 진행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일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일 7시에 뭐 하고 있을 거야? 나 그때 밥 먹고 있을 거야. 이것과 같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내가 진행 중일, 하고 있을 것을 나타낼 때 미래 진행 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면 되고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진행과 마찬가지로 be-ing를 쓰되 미래 진행이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인 will을 써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be를 그대로 살려서 will be ing라고 쓰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What will you be doing when I get home? will be ing 형태의 미래 진행형 시제가 쓰였네요. 이 문장의 뒷부분을 보면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면 난 아직 집에 도착 안 했고 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점이 미래니까 그 미래 특정 시점에 너 뭐 하고 있을 거야를 물어보니까 미래 진행형인 will be ing가 쓰였네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I will be writing an essay on the French Revolution. 나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리포트를 쓰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일시적으로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진행 시제에는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현재 진행,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과거 진행, 그리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일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미래 진행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모든 동사를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행동이 끝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시적으로만 진행되고 끝날 수 없는 행위는 진행형이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know 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의미인데 I am knowing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는 중이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만 그 소년을 아는 것을 진행하고 내가 원할 때 그 소년을 아는 것을 멈출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그 소년을 더 이상 모르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과 같이 진행형은 일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언제든 끝날 수 있는 동사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 묶음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인식,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인 know, remember, believe, think, 감정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인 like, want, hate, 소유를 나타내는
have, belong to, contain, consist of, own. 무의식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see, hear, smell 등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이기 때문에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think가 단순히 생각하다의 의미가 아닌 고려하다의 의미를 가질 때는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have가 가지다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먹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동사의 의미에 따라 같은 단어라고 해도 진행형이 불가할 때도 있고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의 최종 보스인 완료 시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처럼 어느 특정 시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현재, 대과거부터 과거 등과 같이 기간을 포함한 시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완료, 일단 형태는 have, has, pp. 완료 시제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라고 했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또는 그 과거의 일이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 상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인데요. 근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식으로 현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총 4가지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용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먼저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죠. 경험으로 쓰인 현재 완료는 보통 ever, never, once, before 등과 같은 표현과 자주 쓰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를 해왔다. 이것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죠. 계속 용법으로 쓰인 현재 완료는 보통 for, since, how long, always 등과 같은 표현과 자주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완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최근에, 막, 현재, 지금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 또한 과거부터 현재 기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같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already, yet, just, recently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결과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감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이 예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making a movie? 일단 이 문장에서 현재 완료의 형태인 have와 pp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는 ever과 같은 단어들과 자주 함께 쓰인다고 했죠.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a little child. have pp가 쓰였네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왔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계속 해왔던 일을 나타낼 때는 언제부터의 의미를 가진 since나 얼마 동안의 의미를 가진 for가 자주 쓰입니다. I have just finished my project. have pp가 쓰였으며 나는 막 내 과제를 끝냈어. 이 프로젝트를 과거에 시작했으며 현재 막 완료됐음을 나타내고 있으니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보여주는 시제인 현재 완료가 쓰였습니다. I have lost my wallet. have pp의 형태인 현재 완료가 쓰인 문장이죠.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 예문들에서 쓰인 것과 같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의 형태는 have, has, pp이며 단순히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계속 해온 일,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이전에 막 완료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로서 포인트는 단순히 과거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일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언제 단순 과거형을 써야 할지, 언제 현재 완료를 쓸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시험에서도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순 과거형과 현재 완료 시제의 차이점 3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형은 단순히 과거, 현재 완료는 과거 더하기 현재. 예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 worked, I have worked.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순 과거형이 쓰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have pp의 형태인 현재 완료형 시제가 쓰였네요.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문장이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문장을 쓰는 걸까요? 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난 이랬어, 끝. 현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냥 이랬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끝. 이것과 같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를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이런 대화에서 쓸 수 있어요. 너 어제 뭐 했어? 나 일했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orked. 반면에 I have worked. 현재 완료는 과거 더하기 현재.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며 과거의 일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일했다, 끝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했고 그래서 현재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해요.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아, 나 하루 종일 일했어. 그래서 지금 엄청 피곤해. You look very tired. I have worked all day long, so I'm exhausted. 이것처럼 일을 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일이 지금 현재 어떠한 영향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두 번째 구분법. 과거형의 포커스는 과거, 현재 완료의 포커스는 현재. 아래 두 문장 한번 볼게요. I finished my project. I have finished my project. 일단 둘 다 나는 내 과제를 끝냈어 라는 의미로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순 과거형이 쓰였네요. 단순히 과거형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 행동을 과거에 했다 라고 해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반면에 I have finished my project. 여기에서처럼 have pp,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물론 그 행위 자체는 과거에 했지만 초점을 현재에 맞추는 것이에요. 아직 좀 헷갈리죠? 다음 두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project? 너 과제 다 끝냈어? Yes, I finished it last night. 나 지난밤에 그거 끝냈어. 여기에서는 초점이 과거, 즉 과거에 내가 다 끝냈다에 맞춰 있습니다. 반면에 Are you free tonight? 너 오늘 밤 시간 돼? I have finished my project, so I'm totally free tonight. 나 내 과제 다 끝냈어. 그래서 오늘 밤 완전 프리해. 과제를 끝난 행위 자체는 과거에 했지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태다를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초점이 현재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단순히 과거에 뭘 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단순 과거형을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 과거에 뭘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세 번째 구분법. 과거형은 시점이 분명합니다. 현재 완료는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형은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명확한 반면에 현재 완료는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래 두 문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I went to America in 2010. went. 과거 시제가 쓰였네요. 나는 2010년에 미국에 갔다. 단순 과거형은 언제가 분명하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 2010년이라는 특정 시점이 쓰였네요. She has gone to America. has gone. 현재 완료가 쓰였네요. 그녀는 미국으로 가버렸다. 현재 완료는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기보다는 과거에 그녀가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현재 그녀는 여기에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문장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when이라고 물으면 특정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단순 과거형으로 대답하면 되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특정 시점이 아닌 기간을 나타내는 의문문일 경우
현재 완료 시제로 대답하면 됩니다. 이제 단순 과거형과 현재 완료 시제 헷갈리지 않죠?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울 때 같이 덤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아까 현재 완료의 용법 4가지에서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엇을 해왔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쉬지 않고 계속 뭔가 해왔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have been ing라는 형태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것 또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제는 암기가 아닌 이해입니다. 일단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 pp인데 동작이 계속 진행됨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서 배운 진행형인 bing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have pp 더하기 bing, 즉 have been ing. 짧게 예문 한번 볼게요. I have played the piano for 3 years. 나는 3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해왔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썼죠. I have been playing the piano since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부터 피아노를 연주해왔어. 여기에서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인 have been ing가 쓰였기 때문에 동작이 계속 진행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연주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과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대과거라고 해서 무슨 수억만 년 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사건이 2개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건 1 그리고 사건 2. 어찌됐든 두 사건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닌 이상 먼저 일어난 사건을 대과거라고 일컫고 had pp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came home. My family fell asleep. 나는 집에 왔다. 내 가족은 잠들었다. 이렇게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둘 다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집에 간 것과 내 가족이 잠이 든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이상 어찌됐든 둘 중 하나가 먼저 일어난 거라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대과거, 즉 had pp입니다. 내 가족이 먼저 잠들었다고 가정해보고 두 문장을 이어줄게요. When I came home, my family had fallen asleep. 여기에서 already라는 걸 넣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When I came home, my family had already fallen asleep. 내가 집에 갔을 때 나의 가족은 이미 잠들었다. 이것과 같이 현재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과거에 사건이 2가지가 일어났는데 둘 중 먼저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had pp를 써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무엇일까요? 과거 완료 또한 대과거와 마찬가지로 had pp 형태로 나타내줍니다. 그럼 이 과거 완료는 언제 쓸까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보다 더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의 일을 나타낼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해 줍니다. 현재 완료 시제와 마찬가지로 대과거부터 과거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헷갈리죠? 일단 과거 완료의 용법을 간단히 설명한 뒤에 예문을 통해 훨씬 더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과거 완료 용법은 현재 완료 용법과 같습니다. 먼저 경험,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그 시점까지 뭔가를 해본 적이 있었다. 계속,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 뭔가를 해왔었다. 완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 전에 그 전부터 시작한 일을 완료했다. 즉, 뭐뭐 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 과거에 무엇을 했고 그 결과 과거의 특정 시점의 어떤 상태였다. 얼른 예문을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I had never tried kimchi before I came to Korea.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번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자, 일단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는 그 과거의 특정 시점이 언제일까요? I came to Korea.
내가 한국에 왔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한국에 온 시점까지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었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She had lived in Seoul for 5 years before she moved to Busan. 그녀는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5년 동안 서울에 살았다. 과거의 특정 시점, 즉 그녀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과거의 특정 시점이고 걔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이사 가기 전까지 5년 동안 계속 서울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The party had already finished when I arrived there.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파티는 이미 끝났다.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시작된 파티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had lost his wallet, so he couldn't pay the taxi driver. 그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 기사님께 지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당시에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과거가 됐든 과거 완료가 됐든 had pp를 쓰는 이유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 둘 중 하나가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줘도 충분합니다. 아까 현재 완료 설명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를 해왔다라고 해서 계속된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have been ing를 쓴다고 했죠.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 뭐를 해왔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 형태인 had pp와 진행형인 비동사 ing를 더해준 had been ing를 쓰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had been playing soccer for an hour when I fell and hurt my knee. 내가 넘어져서 내 무릎을 다쳤을 때 나는 1시간 동안 계속 축구를 해왔었다. 즉, 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시점보다 더 이전부터 무릎을 다친 그 시점까지 계속 축구를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시제, 과거 완료는 더 과거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를 연결해주는 시제. 그렇다면 미래 완료는 어떤 것을 연결해줄까요?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미래 완료는 과거든 현재든 시작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부터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든 과거부터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든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사실 이 미래 완료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딱 맞는 해석법은 없지만 여기에 적힌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y tomorrow, Sally will have completed her report. 미래 완료는 언제가 시작점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셀리가 언제부터 그 레포트를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무언가가 완료될 것이다, 완료된 상태일 거다를 말하는 게 미래 완료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미래의 특정 시점인 tomorrow, 내일까지 그녀의 레포트가 완성된 상태일 것이다. 이쯤 되면 그냥 단순 미래인 will complete를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will have completed 라는 미래 완료 시제를 쓰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일 뭔가를 할 것이면 기본 미래를 쓰면 됩니다. I will complete my report tomorrow. 나는 내일 내 레포트를 완성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까지 뭔가가 완성된 상태일 것이다. 즉, 내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점심이 됐든 오늘 밤이 됐든 어찌됐든 내일까지 뭔가가 완료된 상태일 것이다를 나타낼 때는 미래 완료를 쓰는 것입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If he reads the book one more time, he will have read it 5 times. 만약 그가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그는 그것을 5번 읽은 셈이 될 것이다. 자, 일단 현재 그는 몇 번 읽었죠? 4번 읽은 상태겠죠? 근데 미래에 그가 한 번 더 읽게 되면 그 시점에는 그는 그 책을 5번 읽은 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미래 완료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 어떤 행동이 완료되거나 계속됨을 보여주는 시제이며 해석할 때는 문장에 맞게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인 셈일 것이다 등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가 있었고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래 완료 진행 또한 있겠죠. 미래 완료 진행 또한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시제로 will have pp에서 bing를 더한 will have been ing를 써주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By midnight, I will have been doing my math homework for 2 hours. 자정쯤이면 나는 내 수학 숙제를 2시간 동안 계속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즉,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지만 12시가 되면 그 미래 특정 시점에는 2시간 동안 숙제를 계속 한 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완료와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 미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될 동작이나 계속될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기한을 나타내는 표현인 by 플러스 기한과 자주 쓰입니다. 시제를 배울 때 한 번쯤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시제 파트에서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간략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사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영어에서 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조건, 방법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절은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면 시간,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부사절의 형태는 시간,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부사절에서 쓰이는 접속사의 종류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when, as, until, till, once, as soon as, before, after 등이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종류로는 if, unless, as long as 이것들이 있습니다. 부사절 중에 이렇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라고 해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해 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When I get home, I will call you. 여기에서 when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된 이 부분이 부사절이며 이 문장에서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포함된 부사절 안에서는 아무리 의미상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할 시점이 미래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 get. When I will get home, I will call you. 이렇게 써야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제인 get을 써줘야 합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If she misses the subway, she will be late. 여기 if가 포함된 이 부분이 부사절이며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의미하는 바가 미래라고 해도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고 했죠. 아직 지하철을 놓친 게 아니고 놓치는 상황이 미래에 있을 상황이지만 will miss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시제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과 같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말도 비슷해요. 그냥 걔가 지하철을 놓치면 걔 늦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걔가 지하철 놓칠 것이면 걔 늦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when과 if처럼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하고 콤마로 연결된 뒷부분의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에서는 원래대로 미래 시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If she misses the subway, she will be late. 이것 대신에 she will be late if she misses the subway. 이것도 가능합니다. 앞에 위치하든 뒤에 위치하든 if, when, as, until 등과 같은 접속사가 포함된 부분이 부사절. 이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못한다는 것. 주절에서는 원래대로 will을 써도 되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The window will close automatically when the program has finished, will have finished updating. 정답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 부분이 주절, 그리고 여기 when이 포함된 이 부분이 부사절.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will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답은 has finished 입니다. 해석을 하면 The window will close automatically. 창은 자동으로 닫힐 것이다. When the program has finished updating.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앞서 배운 미래 완료형 will have pp를 쓰는 게 맞지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형태인 has finished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when, if 같은 접속사가 쓰인 문장 안에서는 will을 쓸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더 깊게 배우다 보면 아무리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쓰인 문장이지만 의지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if가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를 가진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명사 역할을 할 때는 will을 써도 되는 것. 이것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지금은 until, when, if 등의 접속사를 사용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will 쓰면 안 된다. 이 부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본 시제부터 완료 시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make, 만들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모든 시제를 한눈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make, 만들다, made, 만들었다, will make 또는 be going to make, 만들 것이다. MR is making, 만들고 있다. was, were making, 만들고 있었다. will be making, 만들고 있을 것이다. have made,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 had made,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특정 시점까지 만들어 왔었다. will have made,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만들 것이다 또는 그 만드는 행위가 완료된 셈일 것이다. have been mak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다. had been making,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특정 시점까지 계속 만들어 왔었다. will have been making,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응용해서 이 모든 시제에 수동태의 형태인 be, pp만 더하면 수동의 의미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MR is made, 만들어진다. was, were made, 만들어졌다. will be made 또는 be going to be made, 만들어질 것이다. MR is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다. was, were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었다. will be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have been made,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had been made,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특정 시점까지 만들어져 왔었다. will have been made,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만들어질 것이다. 만들어지는 행위가 완료된 셈일 것이다. have been being made,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다. had been being made,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특정 시점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다. will have been being made. 미래 특정 시점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시제는 수동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will have been being made, had been being made 이런 건 잘 쓰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모든 시제는 수동태 형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리고 이 모든 시제의 수동태 형태. 이 모든 시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그리고 각각의 시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쓰임과 상황에 맞게 올바른 시제를 사용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필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일시 정지한 뒤 필기하시면 됩니다.